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나면 화장실에 간다며 슬쩍 사라지는 사람,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면 갑자기 전화가 온다며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계산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깜빡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행동일까요? 더 궁금한 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면서 남의 호의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엮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고 속상했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위로와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오늘을 계기로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숨겨진 본성. 나는 똑똑하게 사는 거야라는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치사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계획적으로 사는 거야. 괜히 멍청하게 돈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심리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자신이 잘못된 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동호회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이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어떤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전화가 왔다며, 급한 일이 생겼다며, 화장실에 간다며 말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나고 나면 언제나 그랬냐는 듯 돌아와서 웃으며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매번 타이밍이 신기하네. 언제나 계산할 때만 자리를 비우시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무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절약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구나. 하지만 정말 현명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작은 돈을 아끼느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혜 원칙입니다. 호혜 원칙이란 누군가 나에게 베풀면 나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인간관계의 기본 규칙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혜 원칙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 친구가 밥을 사면 나는 커피를 사고 누군가 작은 선물을 주면 고마움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호혜 원칙입니다. 이런 주고받음이 쌓이면 신뢰와 따뜻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깨고 자기 돈은 절대 안 쓰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바로 얻어먹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점점 사람이 멀어지고 어느 순간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얻어먹는 건 잠깐 편할지 몰라도 평생 사람을 잃고 외로워지는 건 정말 멍청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숨겨진 본성. 남이 쓰는 건 당연해라는 착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감사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가 누구인데 당연히 누려야 할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도한 권리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심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서 받는 호의를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몫으로 착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동네 모임에 항상 참석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이 끝나면 늘 다른 사람들이 식사비와 커피값을 부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오늘 좋은 에너지를 줬으니까 이 정도는 받을 만하지. 처음에는 다들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 분위기도 띄우고 재미있게 해주시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분은 우리를 그냥 지갑으로 보는구나. 이런 행동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심리학에서 말하는 보상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계속 주다 보면 상대는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계속되면 마음속에는 늘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대가 깨지거나 내가 한번 멈추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싸늘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실망이 감사의 마음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사람의 품격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다. 친구가 밥을 샀다면 나는 커피 한 잔이라도 사야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다음엔 챙길게요. 이 한마디가 신뢰가 되고 그 작은 배려가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는 걸 당연시하며 내 몫이야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주는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계속 주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내가 챙겨주는 게 기분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나만 주고 있네. 저 사람은 왜 한 번도 먼저 챙기지 않을까?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실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망은 곧 짜증이 되고 그 짜증은 서운함으로 바뀌고 결국 이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하면 곁에 있어도 공기가 되어버립니다. 존재는 있지만 존재감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모임에서 빠지고 관계에서 밀려나고 결국 투명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본성. 내 돈을 쓰면 불안해진다는 심리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통장에는 잔고가 충분하고 집에는 비싼 물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밥 한 번, 커피 한 번 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결핍 공포 심리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샌딜 뮬라이나다는 연구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핍에 대한 불안은 현실의 부족함과 무관하게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왜곡시킨다. 다시 말해, 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없어질 거야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대 돈을 쓰지 않으려는 심리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웃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사시는 분입니다. 집에는 고급 가구, 외제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모임에서 점심값 한 번 내는 걸 늘 피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성격이 좀 인색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그분이 무심히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절약이 몸에 배어서요. 커피는 집에서 마시는 게 습관이에요. 그리고는 다들 계산할 때 먼저 나가버리셨습니다. 이런 행동 사실 그 안에는 내가 지금 이 돈을 쓰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안이 지나치면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이 따라오고 타인에게 쓰는 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아까워할까? 그리고 실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망은 거리감을 만들고 거리감은 차가운 벽이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필요 없는 것을 움켜쥐게 하고 결국 사람을 고립시키는 독이다. 결국 내 돈을 쓰지 않는 그 불안이 내 곁에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모은 돈은 남아있지만 따뜻하게 웃어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지막은 돈은 남아도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지갑은 두둑해도 마음은 텅 빈 삶이 남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쓸 줄 모르는 게 진짜 가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쓴다는 의미는 절대 아무데나 흥청망청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어야 할 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한 번의 밥과 그 한 잔의 커피가 내가 잃는 돈이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지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엮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치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선을 그으세요. 호의는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때부터 우리를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는 감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당연함을 배웁니다. 당연함이 계속되면 결국 내 마음과 지갑은 바닥이 나고 상대는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선을 긋는 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며 건강한 관계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딱 세 번입니다. 세 번 넘어가는 순간 상대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은 계속 내줄 거야라는 잘못된 기대가 생깁니다. 그때는 웃으며 선을 긋는 것입니다. 지난번엔 내가 샀으니 오늘은 내가 사이. 이 한마디가 나를 지키고 상대를 교정하는 작은 연습입니다. 두 번째, 애매한 웃음으로 넘기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참 뻔뻔합니다. 계속 받으면서도 절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상황에서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가곤 합니다. 뭐 이번 한 번쯤 나중엔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심리학에서 침묵의 동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웃으며 넘기는 것은 곧 계속해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애매한 미소 하나가 상대의 뻔뻔함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내 호의를 당연시한다면 애매하게 웃지 마세요. 그때는 분명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상대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참아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 규칙을 세우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 규칙을 상대에게 분명히 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걸 상대가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결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는 자꾸 선을 넘고 나는 속으로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입니다. 밥은 제가 살게요. 대신 커피 부탁해요. 제가 챙겨드리는 건 좋아요.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저도 서운해요. 이렇게 내 규칙을 말하면 상대는 처음엔 당황하지만 결국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분명한 경계와 규칙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규칙이 없는 사람은 계속 끌려다니고 결국 마음과 에너지가 바닥나서 스스로 관계를 끊게 됩니다. 하지만 내 규칙이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 멈출 줄 알고 상대에게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존중과 배려를 받으며 오래 갑니다. 내가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상대가 내 룰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번째, 바꾸려 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이런 사람과 엮였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볼까? 내가 조금 더 이야기해주면 깨닫지 않을까? 그냥 몰라서 저러는 걸 거야. 한번 조언해줘야겠다. 하지만 결론은 늘 같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고착화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언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방어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태도, 내 기준, 내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길 바라며 속 끓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오는 건 서운함과 상처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의 풍경처럼 바라보세요.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배움의 대상입니다. 내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반면교사일 뿐입니다. 넘어오려 하면 내가 정한 규칙으로 멈추게 하고 그래도 무리하게 들어오면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결국 사람은 바꾸는 게 아니라 거리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웃으며 멀어지세요. 결국 이런 사람들과 오래 엮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나만 속으로 화병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품격을 지키며 조용히 웃으며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우거나 따지면 내 에너지만 더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오히려 억울해하고 내가 뭘 못했냐며 당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싸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차분히 조용히 멀어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관계는 붙잡지 마세요. 애써 이유를 설명하지도 마세요.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는 웃으며 인사하세요. 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내 품격은 지켜지고 그 사람의 민낯은 드러납니다. 멀어지되 미워하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세요. 결국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고립됩니다. 나는 마음 편하게 품격 있게 웃으며 멀어지세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한 수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돈으로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태도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돈 안 쓰면서 남의 호의만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은 돈은 지켰을지 몰라도 사람은 다 잃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릅니다. 스스로 얼마나 외롭고 비참해졌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의 경계를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 나도 그런 사람한테 계속 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호구가 되어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 더 지혜롭게 나누는 방법을 배우셨을 뿐입니다. 내가 주는 호의가 상대에게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뜨끔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깨닫는다는 건 이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번 모임에서는 먼저 지갑을 여세요.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 이분도 마음을 쓸 줄 아는 분이구나. 그런 신뢰가 쌓이면 진짜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마음의 울타리 5단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을 그으세요. 3번 넘어가면 습관이 되니까 그 전에 멈추세요. 둘째, 애매한 웃음으로 넘기지 마세요. 분명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내 규칙을 세우세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세요. 넷째, 바꾸려 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상대가 아니라 내 태도를 바꾸세요. 다섯째, 웃으며 멀어지세요. 품격을 지키며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이 5가지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알아봐 줄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야말로 진짜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품격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나를 지키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충분히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태도로 살아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